청풍년 해설 방송입니다. 그리운 날에는 떠난다고 했던가요? 청풍 호반을 따라 길을 나선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한쪽의 배가 달리고 있다. 노란 은행나무가 흔들린다. 아이고, 이거 참 은행나무 단풍이 기가 막히네. 최불암 배우의 말.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이렇게 한적하고 조용한 길을 걷고 있으니까 참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제 이 산과 호수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여기서 배출되는 공기가 글쎄요, 좀 차갑다 보니까 그런 공기부터가 좀 다르네요. 제가 오늘 이 풍광 좋은 여기에 서 있는 곳은 바로 충북 제천입니다. 변치 않는 풍경과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휴가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애써 떠올리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아련한 추억. 그리운 풍경과 고향을 찾아간 곳 청풍입니다. 청풍기에 물길 너머의 그리움.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수의 아침이다. 물안개가 드리운 자리엔 그리움이 남았습니다. 제천에서 꼭 한 번 만나자고 했던 그리운 선배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선착장에 두 사람이 앉아있다. 변 교수. 아이고 최 선배님, 아이고 오랜만이야. 먼 길 오시느라고 이거. 이 사람은 내 학교 후배인데, 아, 그러세요? 예, 이 제천을 제일 사랑하는 홍보 명예대사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저희들 간에는 소문났습니다. 최불암 씨의 대학교 후배인 현경석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제천 홍보대사입니다. 현경석 세명대 전 명예교수. 청풍이 아주 박사이신 제 교수님이 이쪽에 아주 좋은 오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사 경력 20년, 정복순 해설사는 청풍면 역사 박사로 통합니다. 정복순 제천시 문화관광 해설사.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청풍 나들이는 물길에서 시작됩니다. 배를 타고 세 사람이 함께 호수 여행길에 올랐다. 깊고 잔잔한 물길이 반겨주는 길. 이 길에는 1년 365일 한결같이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있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풍경도 있습니다. 호수 위에 우뚝 솟은 바위가 보인다. 이런 바위는 사람이 맹도로 놓을 수 없는 것. 그렇죠. 정말로의 예술의 가치가 있는. 정복순 해설사의 말. 여기가 옥순봉입니다. 옥자는 무슨 옥자를 써요? 아, 그러니까 새순이라는 옥자입니다. 대나무 죽순이 솟듯이 이렇게 솟아있는 봉우리다. 그래서 태계 이양 선생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옥순봉입니다. 제천의 식경 중에 이제 8경이고요. 이 옥순봉은 이 때물이 인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길 중에서 제일 일미자리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한 폭의 그림입니다. 최불암 배우와 현경
최영석 교수의 대화. 현 교수, 네. 저기 보니까 진짜 죽순 나오듯이 이렇게 됐네. 봉우리도 아주 참 기묘하고 아주 아, 기묘하네. 예. 깊고 잔잔한 청풍의 물길 너머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정복순 해설사의 말. 여기 청풍면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도호부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이 이렇게 고여 있지만요. 한강으로 가는, 그러니까 한양으로 가는 수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 정선서부터 뭐 뗏목배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마푸나루터에서 소금배, 상선배가 이 길 따라서 정선까지 올라가고는 물길이었었습니다. 남한강 상류에 자리한 청풍은 수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의 시청인 도호부가 있었고 수은을 이용한 상업과 문물이 크게 발달한 지역이었죠. 배가 달리는 모습을 흑백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청풍의 찬란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수은은 쇠퇴했고 충주댐 건설로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현재 변신한 백길의 모습과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지나간다. 정복순 해설사의 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 이 물속은 옛날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충주댐으로 인해서 뭐 충주시, 제천시, 단양구까지 다 수몰이 됐습니다. 그 중에 70%는 제천이 수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면이 물속으로 잠겼어요. 지금 이 지역이 그 지역입니까? 그 중에 한 곳이죠. 5개 면 중에서 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제일 많이 수몰이 된 지역이 청풍면입니다. 그 옛날 이 밑이 여기가 청풍면 네. 사람들이 살던 네. 그 고장이 이 물속에 있는 곳. 아마 이 물속에는 어느 집 양반집 지붕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요. 어느 집 뭐 우물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을을 품은 호수. 물길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수몰의 기억을 품은 문화재 단지가 생겼습니다. 호수 너머에 자리한 청풍 문화재 단지를 보여준다. 이 청풍문화재 단지가요. 네.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몰되기 전에 많은 문화재를 이렇게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게 저희 청풍문화재 단지입니다. 그건 참 잘한 일이네. 네. 향교와 관아, 민가 등 문화재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옛 청풍부의 관문인 파령루도 그중 한 곳이죠. 세 사람이 파령루를 향해 걸어간다. 이 지금 들어오는 팔령류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이 저 밖에는 청풍이 아니에요. 이제 아하. 이 안으로 이제 청풍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청풍 동네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네. 이 지역에 하도 찬란했던 문화와 역사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옮겨 놓은 거죠. 수장 안 시키고 이렇게 가시죠. 네. 청풍문화재 단지. 네, 문화재 단지입니다. 네, 수몰 역사관도 있고 네. 유물준시관, 고가 옛집도 있고. 네. 아, 이거 이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네. 조선시대입니다. 네. 나들이 나온 학생들을 보며 세 사람이 걸어간다. 파령루를 따라 청풍문화재 단지에 들어서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복순 해설사의 말. 진짜 자연의 색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못 쫓아가요. 네. 네, 자연의 좋은 색은 말씀입니다. 정말 표현할 수가 없죠. 여기는 이제 관할을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관할을 지금으로 말하면 제천시청 정문이죠. 관할을 통과하면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손꼽히는 한벽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네로라는 시인 묵객들이 글과 그림을 남긴 곳. 한벽루의 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한벽루는 고려시대 지어진 2층 누각이다. 한병루가 그러니까
차란짝 쓰네요. 네, 차란자 푸르벽자 푸르벽자. 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시원한 마루라는 뜻입니다. 아, 이거 시원한 말 네. 한 번은 올라가. 좀 보수를 지금 요새 하느라고. 네, 한병로 네. 2층으로 네. 세 사람이 올라간다. 한병루에 오르면 호수가 된 청풍의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최불암 배우의 말. 아, 여기가 다 봐요. 아, 이렇게 오니까 이 강이 다 보이네요. 아이고. 이토록 운치 있는 경치를 보며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병로 너머로 호수가 펼쳐진다. 예술가들이 저희 선인들이 물빛도 보고 네. 산새도 보고 이야, 저기 앞산이 이제 금수산 됩니다. 금수산. 네. 금수산. 금강산이 될 게 아니라 금수산이 있다. 현경석 정말 교수의 가슴이 말. 탁 터지는 게, 야, 우리 조상들의 그 지혜나 기계가 돋보이는 감회가 저도 있는데요, 선배님. 시원한 강을 바라볼 수 있다. 예. 푸른 벽자라고 그래서 네, 차란자 푸르벽자입니다. 그 이름을 다 지역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단청 팔짝 지붕의 한병로는 당시 누각의 멋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웅장한 한병로 건물을 보여준다. 정복순 해설사의 그 고려시대 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공법이 여기에 다 동원이 됐다 그럽니다. 한옥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와셔서 이 한병로 하나에서도 박사 논문이 2개는 나와야 된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건축 양식과 시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한병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ing랑누각이라는 점도 한병루의 특징 중에 하나죠. 한병로의 기둥과 내부 그림, 계단을 보여준다. 한병루에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 속에도 나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병로에 그려진 용그림이 있다. 정복순 해설사의 말. 이 용그림이 있는 건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임금님을 우리 용으로 성지용으로. 비유하죠. 네. 예. 그래서 임금님이 여기까지 못 오시지만 청풍의 백성들도 내려다보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목재 건물이 제일 취약한 게 화재랍니다. 용은 물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까지 물이 찬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이게 화재로부터 막아주는 비방으로도 그림을 그린다 그럽니다. 한병로의 1층 기둥을 주목한다. 호소 제1의 누각으로 꼽히는 한병루는 한옥의 멋과 과학이 집약된 독특한 양식의 목조 건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해설사가 꼽는 가장 과학적인 부분은 기둥입니다. 정복순 해설사의 말. 이 기둥이 700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둥을 만약에 그냥 땅에다 바로 세웠으면은 비가 오든지 그러면 여기에 습기가 차서 이 부분이 썩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덤벙주초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석을 그대로 놓고 여기다 이제 그랭이질을 해서 이 기둥을 아주 안전하게 안착을 시켰는데요. 돌은 지멋대로 생긴 게 돌이거든요. 그 돌 위에다가 이 나무를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랭이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이 올라온 만큼 이 나무의 속을 깎아내는 거죠. 그걸 그랭이 공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공법이고요. 또 옆에 보시면은 저렇게 고주소구에다가도 또 세워요. 그래서 나무의 열악한 환경을 오래 버틸 수 있게끔 공법을 썼다는 게 한옥의 공법이죠. 그랭이질, 자연석 위에 놓는 인공석의 아랫부분을 자연석에 맞추어 깎아 올리는 건축 기법. 진정한 아름다움은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하죠. 한옥의 아름다움을 지킨 한병루의 풍경이 그래서 더욱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한병로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주민들의 삶과 함께했던 고택들도 청풍문화재 단지로 옮겨왔습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공간부터 둘러볼까요? 일자 모양인 제천 황성리 고가로 이동한다. 정복순 해설사의 말. 이 집은 이제 일자 집입니다. 예, 아, 이렇게 우리 일자로. 한옥의 기본 모양이지요. 네. 네, 정남향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 집이 부엌 있고 안방 있고 웃방 있고 사랑방 있고 아주 전형적인 양반 고가의 모습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 앉아서 밤새우기가 참 좋겠고, 아, 참 그 지혜, 이 선조의 삶의 지혜죠, 이게. 그럼요. 네. 지금 햇빛이 저까지 들어갔죠? 이제 한 12시쯤 되면 저 안방까지 해가 들어가요. 해가 다 들어가는 네. 근데 그 대신 여름에는 요 마루 끝에까지만 들어가요. 하하. 예, 이 한옥입니다. 그게 이제 이 태양과 네, 고도를 달과 뭐 이렇게 해서 다 조화를 공존해서 맞춘 거죠. 예. 생각해서 진 거죠. 한옥에서는 햇빛 한 줄기, 바람 한 점도 허투루 지나는 공간이 없습니다. 햇살 잘 드는 마루와 마당에서는 비움의 행복을 즐겼죠. 집안 곳곳에는 당시의 삶이 깃들어 있습니다. 뒷마당을 구경하러 온 세 사람. 아, 이거 머리 조심해, 키 큰 사람. 그러니까 옛날엔 키들이 좀 적으셨지, 우리 선조들이. 그렇죠. 네. 문들이 다 자금자금하게 작지요. 어유, 이게 여물통. 네. 난 이 전원일기 시대에 소를 안 키워서 여물통도 지금 얼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게요. 다 써있네. 또 예, 뭐 써 있습니다. 소쿠리, 채. 네. 옛날 농경 시대에 살던 그건 이제 다래끼요. 다래끼. 네, 다래끼요. 다래끼 눈에 나는 게 다래끼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바구니 지금으로 말하면 배낭 정도 예, 네.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게 정말로 다래끼. 스몰 지역에서 건져 올린 건 그럼요. 아니겠지. 맞습니다. 진짜. 네. 이 여기 있는 농기구나 이런 살림 도구들이요. 다 이 집에 사시던 분들이 네. 다 이 집과 함께 옮겨진 겁니다. 아이고 네. 참 아주 그래서 귀한 거네요. 이렇게 얘가 보시면은 좀 허름해 보이고 좀 그렇잖아요. 이게 세월의 흔적입니다. 선배님 이런 농기구들 보시면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시나요? 눈에 있긴 있는데 이름을 다 잊어버렸지. 네, 그리고 또 내가 전원일기라는 프로를 하면서 오래 하시잖아요. 예. 이런 기구를 쓰던 시대는 아니고 그렇죠. 서울 근교에서 찍었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귀여우면 그때도 그 당시에도 깜짝 놀랐을 골동품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저기 문화재 단지가 이렇게 옮겨진 지가 거의 한 40년 돼 가니까요. 네. 잠겨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름도 생소한 그 시절의 물건과 농기구를 보며 과거로의 시간 앞에 한 발짝 다가섭니다. 당시에는 귀하고 유용하게 쓰였던 물건이었겠죠. 벽에 걸린 농기계와 벼타작을 하는 농기구가 보인다. 다음은 기역자 모양의 한옥으로 향합니다. 기역자 집인 제천 후산리 또 고가로 다른 고가를 이동한다. 한번 보셔요. 네, 후산리에서 후산리 옮겨온 고가라 해서 후산리 고가라 그럽니다. 네. 어우, 이 집도 대갓집이네요. 청풍 지방에서는 이렇게 좀 유지라 그럴까요? 팔짝 기와집의 대청마루가 기품을 더하는데요. 청풍 지역 사대부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가옥입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후산리 고가로 들어선다. 배가 저렇게 안 기둥에 있습니까? 무슨 네. 열인데 유홍열리입니다. 여기서 네. 많이 듣던 이런 것입니다. 초대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3살 정도 되셨다 네네네. 그럽니다. 그렇게 먼 네. 일이 아니시고. 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수몰되기 전의 청풍. 이곳에 살던 분께서는 넓은 대청마루로 나와 마을의 풍경을 즐겼겠지요. 대청마루와 한옥 내부를 바치는 대들보 등을 보여준다. 후산리 가옥은 한옥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옥을 바라보며 세 사람이 대화를 이어간다. 다른 건 다 일자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흰 걸로. 예.
아이고, 이 나무는 좀 멋진데요? 모양상 저렇게 놓은 겁니까? 나무 목재를 그대로 흰대로 쓰신 거죠. 이대로 쓴 거. 이야, 멋있다. 아, 그러니까 그 제재소에 뭐 똑바로 된 거 이런 걸 못 쓰니까 네. 저렇게 굵은 대들보를 다듬질 못하니까 저렇게. 이렇게 따듬기라면 따듬죠. 그렇지만 저렇게 흰대로 네. 자연스럽게. 이 나무를 다듬다 보면은 어디가 뿌리 쪽인지 어디가 위쪽인지 모른대요. 그때는 이렇게 나무를 물 위에다 띄우면요, 선생님, 약간 가라앉듯하고 이렇게 떠내려간대요. 그 가라앉은 쪽이 무겁거든요. 뿌리다. 그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쪽으로 세워야지만, 네, 이 집이 200년, 400년 이렇게 오래도록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무는 산에서 자라고 있었던 게 아주 튼튼해서 목재로 선택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둥글렀던 나무를 민가기 때문에 이렇게 각주로 깎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세울 때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깎아서 세울 때 위에 보면 나이테가 있습니다. 좀 간격이 넓은 거는 남쪽 내지 동쪽이잖아요. 간격이 좀 좁게 되는 건 북쪽입니다. 깎아서 이 자리 세울 때도 이 나무의 동쪽 나이테하고 지금의 동쪽하고 이렇게 맞춰 세워야 된답니다. 오래된 가마와 제사를 올리던 상을 보여준다. 꽃가마 타고 시집온 신부는 이 집에서 며느리로 엄마로 삶의 나이테를 만들었을 겁니다. 한옥은 이처럼 삶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정복순 해설사의 말.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요 엄마가 애기 없는 띠를 저기다 휙 던지면 우로 통과돼서 된대요. 그러면 거길 이렇게 동여매서 그래서 그네를 탔다고. 휘어진 대들보가 보인다.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대들보가 이 집에 살던 아이들에겐 신나는 놀이터로 남아있겠죠. 기억은 강물처럼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후산이의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고택. 이곳에서 남다른 향수를 느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옥을 유심히 바라보는 여자가 있다. 수몰되기 전까지 후산리의 주민이었던 문화관광 해설사 유성옥 씨입니다. 수몰민인 유성옥 해설사의 말이다. 스물되고 나서 이제 고향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마음을 둘 데가 없었어요. 이제 그렇죠. 그랬는데 소문에 듣기로 이제 이게 후산리 고가잖아요. 후산리에 있는 고가가 한 채가 문화재 단지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네네. 정말 제가 달려왔어요. 허허. 너무 반가워서 전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갑더라고요. 아주 정말 어디서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고향 바로 옆집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명절 때나 이럴 때 만나면 여기서 만납니다. 이제 그쪽. 61개 마을이 잠겼거든요. 여기 스물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우리처럼 바로 옆집도 와 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집도 와 있고 이제 몇 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억도 얘기도 하면서 내려다보면서 또 고향 얘기도 하고 물에 잠긴 고향 얘기도 하면서 여기서 휘포를 풀고 또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피라민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이 공간이. 선배님도 남다른 또 애환이 있으시겠어요. 나는 저기 아버님이 이북에 계셨던 분이라 뭐 그리움이지 그건. 그리움은 사람 정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래. 그래서 그리움이 있어야지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좀 삭막화상했어.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동화리 마을. 호수가 생기면서 그리움이 깊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호수 위에 자리한 마을이 보인다. 산길을 걸어온 최불암 배우. 여기 이제 이 호수가 생기면서요. 주민들이 이주를 한 동네가 제천 청풍면이라고 합니다. 호수에 고향을 묻은 주민들은 그 멀리 떠나질 못하고 인근에 나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네,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을 언덕에서 구절초를 수확하는 마을 주민들.
호수가 눈앞에 보이는 곳, 수몰민들이 땅을 일군 마을 도화리가 있습니다. 40여 년 전 마을이 수몰되면서 땅이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 도시로 나갔고, 소작농이었던 주민들은 떠밀리듯 호수 인근으로 나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준 건 가족 같은 이웃들이었습니다. 도화리 마을 주민 오강업 씨의 말. 항상 몸에 일이 배 있어갖고 이 모든 호미질이라는 낯질을 해도 빨리빨리 안 하면 직성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화끈하게 하는 성질입니다. 평소에 양냄새가 많이 나네요. 양냄새가 많이 나. 구절초를 수확하는 주민의 말. 낮으로 구절초를 수확하는 주민. 구절초 꽃이 보인다. 도화리 마을 주민 이옥빈 씨의 말. 옛날에는 여기가 저기 걸음팀이었었어. 아주 말도 못하게 지저분한 걸음팀이었었는데 저기 이 구절초를 이제 이장님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신게 되었는데 꽃이 필 때는 이제 저기 손님들이 이제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이쁘게 이제 이렇게 저거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해요. 다른 언덕에서 도리깨질을 하는 주민.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맹지에서 옥토가 된 땅. 도화리 주민 최성목 씨의 말. 우리가 수몰되기 전엔요 좋은 땅이 있었다고요. 좋은 땅이 있었고 근데 500원 단 500원에 수몰되면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향을 버려야 되는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79년도에 여기서 나갔어요. 객지로 나가고서는 직장생활 30년 하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밭을 개간을 했어요. 개간을 해가지고 하니까 좋은 땅은 다 수몰되고 없고 요 비알밭을 하니까 뭐 가물면 또 가물어서 안 되고 장맞으면 또 다 떠내려가고 그 애로성이 많았습니다. 들깨를 털어내는 마을 주민들. 수몰 전 500명이 넘었던 주민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고 60여 명이 이곳에 남아 척박한 땅을 일구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손을 잡아주는 건 동네 주민들이었죠. 도화리 주민 이경채 씨의 말. 우리가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 억울하고 힘든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땅이 이토록 알찬 결실을 안겨줄지 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은 삶에 대한 타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들깨를 터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화목하다. 걸어가는 최보람 씨 모습 너머로 호수가 보인다. 호수에 고향을 묻은 사람들. 푸르고 깊은 물길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함께 흐를까요? 최보람 씨가 도화리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아유, 이 아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니까 한강 생각도 나지만 물 색깔이 너무 좋아요. 원래 이 동네 출신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태근 70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도화리 주민 아이고, 오강업 씨의 말. 굉장히 예, 행운하시네. 그러면 옛날에 사실 때는 이 물속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강물을 내려다 보시면은 아, 저기가 내가 살던 데인데 이런 지역이 다 알죠. 여기는 뭐 정시네, 여기는 최시네, 여기는 오시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다 알죠. 네. 물속만 봐도요. 네. 그 어머니가 여기 시집 오셨을 때는 스물이 안 됐을 때죠. 그럼요. 네. 근데 그 스물 된 이후에 만나신
사람들의 애환이라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서로 내 식구 같이 그냥 조석도 같이 해 먹고 주무시고 가시고 그래요. 네. 안 가실라 그래요들. 네. 도아리 주민 이미자 씨의 말. 개구쟁이 친구들과 도란도란 추억을 나누는 곳. 정겨운 삶과 이웃들이 있는 곳. 고향은 그렇게 생각만으로도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곳이죠. 수몰되기 전 북적였던 도아리 마을의 흑백 사진. 다시 쉼터에서 대화를 나누는 세 사람의 모습. 도아리 그래, 주민 이제 오강업 씨의 말. 제일 개울가에 가면 항상 그 빨래터가 있습니다. 이런 누타나무가 이거는 새끼입니다. 거다 대면은 이거 5-6개씩 베는 나무들이 마을 집 앞에마다 다 개울가에 있었어요. 네. 그래 거기 개울을 다 덮습니다. 누티나무가 얼마나 큰지.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낮이면은 어머니들은 거기서 빨래하고 아버지들은 고기 잡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 생각이 제일 그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큰 노티나무 그런 건 옮겨오질 못했죠 그 시절에. 그렇죠. 그 시절에 뭐 다 비어서 그 뭐 나무를 다루는 분들이 다 사갔지요. 네, 네. 아유 그 아쉬움이 아직도 눈빛에 선연어서요. 선하고 말고 그거보다도 더 좋았어요 여기는. 네. 이 강이 한 10만 평 정도 됐습니다. 강변이. 항상 여기서 꿈을 꾸도 저 물속에 집에서 꿈을 꿉니다. 이상해요. 네. 여기서 한 40년 가까이 사는데도 꿈을 꼭 저 아래 물속에 있는 집을 꿈을 꾸요. 저런.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내 태어나고 나를 이 생명을 준 그 근간이 저 물밑이었다. 예. 이걸 잊지 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암만 꿈을 꾸도 여기 꿈은 마치도 안 꾸요. 저 물속에 있는 그 장난스러운 그런 꿈만 꾸이지. 네네. 아이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는다면 아마도 그 순간. 고향은 청춘의 그 시절이기에 더욱 그립습니다. 잔잔한 물길로 점점 가까워진다. 낙엽을 쓸며 청소하는 도아리 주민들. 새롭게 출발한 삶의 터전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아리 주민 김상은 씨의 말. 가는 데만 못하지만은 그거 정부에서 댐 하는 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와서 그냥 가는 거지. 정부에서 하는데 그걸 뭐 반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전 살던 데만 뭐 못하긴 못한데 그건 뭐 우리 개인의 사장이지 나라에서 위해서는 댐을 해야지 나라가 발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주 댐을 한 거지. 도아리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 카페가 북적인다. 한마음 한뜻으로 청소도 하고 마을 입구에는 농산물을 다루는 카페도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1,000원 주세요. 조용했던 마을에는 활기가 생기고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죠. 여유롭게 앉아서 쉬는 주민들의 모습. 도아리 주민 유근영 씨의 말. 아이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대로 활동하지. 또 지금 먹는 것도 잘 먹지. 일도 잘하지. 우리 참 고생 말도 못하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호강하지. 수몰의 아픔을 이웃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수몰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역사의 순환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타임머신이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헌신적인 제천 시민들의 협력 때문에 내가 서울서 살고 있는 어떤 특혜를 받은 것 같은 고마움, 뭐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기가 상수원이고 또 이 물을 가지고 전부 서울서 사용하는데 그 고마움을 이 작품을 하면서 제천 시민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풍 문화재 단지에 있는 도화리 가옥으로 이동한 세 사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청풍의 고택들. 수몰민들의 고향 도화리의 한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화리 고가. 네. 여기도 도화리에서 옮겨놓은 고가라 해서 여기를 도화리 도화리 고가입니다. 그 당시에 네. 지명이군요. 예, 도화리 어우, 이 동네죠. 집은 대갓집이네요. 규모가 꽤 크죠? 네, 규모가 큽니다. 디귿자형 고가입니다. 전복순 디귿자형인데요. 1차집인 기본적인 한옥에서 이제 식구가 늘어나고 가세가 늘어나면은 또 담해질 때는 더 크게 짓죠. 그런 예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특징은 부엌이 2개예요. 이 고택은 도화리에 살았던 청풍 김씨 가옥인데요. 2개의 부엌 가운데 하나는 며느리의 부엌, 2개의 부엌을 차례대로 들어가 보여준다. 또 하나는 시어머니가 쓴 부엌이었지요. 넉넉한 만큼 많은 것을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복순 해설사의 말. 수몰되기 전에 그 청풍이란 동네에서 인심이 좋기로 소문난 집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식당이 있질 않으니까 나그네들이 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 집에 오셔서 얘기를 하면은 이 집의 안방마님이 밥상을 차려서 이 대청마루에서 꼭 먹여서 보내는 이 동네에서 제일 인심이 후한 집입니다. 주면은 얻는다. 네. 비움으로 채워지고 나눔으로 더 커지는 기쁨.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변의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아마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도화리 가옥을 천천히 보여준다. 둘러보는 세 사람의 모습. 옛사람들의 지혜와 여유를 만나는 한옥. 그 미학을 만나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은 청풍문화재 단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운 삶의 흔적들은 또 누군가의 길이 될 것인가? 둘러보는 관광객들의 모습. 미음자 모양으로 생긴 제천 지곡리 고가로 이동한다. 발길을 옮겨 지곡리 고가로 향합니다. 한 번 더 이거 보시죠. 네. 입구로 들어서는 세 사람. 조금 좀 다르지요? 네. 미음 모양의 지붕을 헬기 시선으로 보여준다. 기역자형 기와집 안채와 정겨운 초가지붕이 눈에 띕니다. 정복순 해설사의 말. 인랑채 대문이잖아요. 대문 사랑채를 초가로 돼 있어요. 그럼 양반님인데 돈이 없어서 뭐 귀화를 못 얹었나? 그게 아니에요. 충청도 양반들은요, 아무리 권세와 부를 가졌어도 사랑채와 인랑채는 초가를 많이 얻는다 그럽니다. 조선시대 초가 그러면 서민들 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초가를 얻는다는 거죠. 무엇보다 뒷뜰이 운치 있습니다. 정복순 해설사의 말. 우리나라 한옥의 뒷뜰을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부엌이잖아요. 부엌에서 바로 나와서 된장 들어가고 간장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습입니다. 한국인 밥상 할 때 여기서 촬영을 했어. 아, 그렇습니까? 최불암 씨에겐 낯설지 않은 이곳. 뒷마당에는 여인네들이 정성껏 관리했을 장독대가 놓여 있는데요. 뒷마당 한켠에 놓인 장독대가 보인다.
장독대가 놓인 자리에도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정복순 해설사의 말. 장독대가 유난히 크네요. 그렇죠. 그 장독대는 꼭 저렇게 과실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뭐 어느 한옥에 가든지 다 장독대는 있죠. 예, 간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다 있는데 이 장독대에 묘미가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지금 살구나무가 서 있거든요. 물론 이 나무가 없으면 장독대가 더 양지 바를 텐데 왜 장독대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살구나무를 씌우느냐? 그 이유는요. 정월달에 장을 담궈서 삼진날까지 뜨기 직전에 숙성되는 기간 중에 4월 중순경 되면 여기서 과실나무에서 꽃이 펴요. 그래서 꽃이 만발할 때 낮에 아침에 일찍 여인네가 장독경을 열어놓고 항아리를 행주질 딱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될 때는 여기 있는 살구나무 꽃가루가 적당히 장 항아리 속으로 날라 들어가야지만 장맛이 좋대요. 어떤 많이가 아니라 부족한, 적당히 지나치지 않은 적당함의 미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꽃가루가 항아리 속으로 날라 들어가야지만 장맛이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가도 장독대 옆에는 꼭 가실나무를 심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맛을 빚은 거죠. 지곡리 고가의 매력은요. 여기서 각가지 부가 다르다는 거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는데 이 가을 햇살 아래 비춰지는 그 세 곳의 아름다운 풍경 액자가 있어요. 저 뷰가요. 매일 똑같지 않아요. 이 부엌이라는 어두운 공간을 통해서 창이 나서서 그런지 저기 보이는 모습은 더 선명하고 밝거든요. 봄에는 담장 밑으로 작약이 펴서 허드러지게 펴 있고요. 여름에는 녹음이 있고요. 지금 가을은 이렇게 단풍이 들고 과실나무는 대충 잎이 떨어지고 그 뒤로 낮은 담장이 그려진 이 한 장의 액자의 모습은 이 부엌이라는 어두운 조명이 있기 때문에 저기 화면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이 모든 게 조화롭게 만들어져서 저렇게 아름다운 뷰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림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이 만든 액자 아닐까요? 액자 같은 문 사이로 보이는 풍경을 감상한다.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최불암 배우. 청풍에서 만난 한옥은, 아니 우리 이웃들의 삶은 그렇게 가슴으로 다가와 여운을 남겼습니다. 뒷뜰에 소리 없이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말이죠. 어느덧 노을이 지는 호수와 케이블카가 보인다. 청풍의 새로운 오늘을 만나기 위해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관광 명소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케이블카 타는 입구에선 최불암 배우. 제천의 마지막 도시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관광객과 함께 이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면 물테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하늘길을 따라 새로운 풍경의 청풍을 만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는 최불암 배우. 최불암 배우의 말. 내륙의 바다 청풍. 하늘을 한번 날려봤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꿈인데 이 케이블카 때문에 이 공중으로 한번 날아보는 거죠. 비행기하고는 좀 틀린 거 아니죠? 이렇게 수목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느낌. 또 이제 물이 보이면은 강을 건너는, 하여간 뭘 좀 건너간다 하는 거는 참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하나의 꿈이지만 욕망을 재촉질해주는 그런 요소 같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보인다. 청풍에서 다시 청풍으로 유유히 흐르는 물길을 따라 시간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한 사람들이 북적인다.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청풍을 마주하고 있죠. 해가 지기 시작하는 호수가 보인다. 누군가에겐 고향, 또 누군가에겐 아름다운 관광지. 다시 만난 청풍은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이 전망을 보며 기뻐한다. 멋있게 잘 해놨네 여기. 너무 아름다워. 완전히 외국에 온 것 같아. 외국에 온 것 같아. 저 마을들 봐. 저기 진짜 사는 사람 너무 좋겠다. 우리나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싸게 하는 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 옛날에 우리 외가 댁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동네에 있었는데 이 댐을 막으로 해서 여기가 막 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뭐 타지로 이사를 가고 이랬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 마을을 옮겨놨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 물하고 이게 산천 경계가 너무너무 잘 어우러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진짜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너무 높아서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여기 되게 경치도 너무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너무 가슴도 뻥 뚫리고, 이렇게 산 사이에 있는 호수까지 보니까 되게 그런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경치 감상하는 관광객의 말. 물길 너머에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 추억과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더욱 그리워지는 고향 청풍입니다. 해가 지는 호수의 그림 같은 풍경이 멀어진다. 최불암 배우의 말. 저기 흐르는 이 강이 저 깊고 잔잔한 물줄기가 누군가에게는 고향이었다는 사실, 또 그 고향이 이곳 제천의 역사를 보존하고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문화의 뿌리요, 또 삶의 근원을 생각해 내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둑해지고 해가 떨어지는 청풍호. 최불암 씨의 말. 청풍호나 또 어디 산을 이렇게 둘러봐도 눈을 피할 수가 없더군요. 모두가 호기심이 가고 아름답고, 또 그 역사의 근원이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그 근원을 또 찾아보고 싶고, 이런 호기심을 잘 내어주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와서 며칠 쉬면서 글도 읽고 또 글도 쓰고 싶고 이런 충동을 느끼고 갑니다. 고맙습니다.